2년 전 약혼까지 했던 여자.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여자. 전화도 받지 않고 흔적도 없이 증발한 여자. 밤마다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 여자가 지금 만삭의 몸으로 그의 앞에 누워 있었다. 한겨울 새벽 4시 부산 해운대 종합병원 응급실. 눈보라가 창문을 때렸다. 33세 강도연 응급의학과 3년차 레지던트는 36시간째 밤샘 근무 중이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 응급실은 언제나 전쟁터였다. 삐삐삐 무전기가 울렸다. 119 구급대 접근 중. 환자 여성 32세, 만삭 산모. 진통 시작, 혈압 위험 수치. 1분 내 도착. 도연은 커피를 내팽개치고 뛰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구급차가 들이닥쳤다. 사이렌이 새벽을 찢었다. 산모의식 희미해요. 출혈 심합니다. 도연은 들것을 받았다.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진통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 순간 태블릿에 뜬 환자 이름이 그의 심장을 멎게 했다. 최아린. 이 사람. 2년 전 약혼까지 했던 여자.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여자. 전화도 받지 않고 흔적도 없이 증발한 여자. 밤마다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 여자가 지금 만삭의 몸으로 그의 앞에 누워 있었다. 선생님, 정신 차려요. 그 간호사가 소리쳤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감정을 버려야 했다. 분만실로. 산부인과 콜. 들것이 복도를 질주했다. 할인이 가까스로 눈을 뜨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인 씨 나예요. 강도연. 할인의 눈이 흔들렸다. 충격, 두려움, 그리고 절망. 도연. 왜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눈물이 흘렀다. 제발 아이만은. 분만실 문이 열렸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달려왔다. 자궁경부 9cm 계대, 태아 심박수 불안정. 제왕절개 준비. 도연은 손을 놓지 못했다.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이 아빠는 당신이에요. 세상이 무너졌다. 귀가 먹먹했다. 뭐라고요? 혈압 급락. 쇼크.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선생님 비켜주세요. 도연은 복도로 밀려났다. 문이 닫혔다. 그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2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도연아, 연구소 갔다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 할인은 증발했다. 전화는 꺼졌고 집은 비었고 연구소는 퇴사했다고만 했다. 경찰도 성인 실종은 수사 어렵다며 포기했다. 1년을 찾았다. 미친 듯이. 하지만 허사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임신한 채로 돌아왔다.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며. 분만실에서 비명이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다. 이어서 또 한 번. 쌍둥이였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다. 남아둘. 모두 건강합니다. 산모도 안정됐어요. 도연은 무너져 내리듯 안도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가족이세요? 네. 병실로 들어갔다. 할인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아이들 괜찮아요? 쌍둥이에요. 둘 다 건강해요. 할인은 눈물을 흘렸다. 다행이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설명해줘요. 왜 사라졌는지.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인지.
하리는 천장을 바라봤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도연, 나는 실험을 당했어요. 뭐? 병원 연구소에서. 2년 전부터.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줄기세포 연구원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병원장이 날 불렀어요.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거절하면 연구소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했죠. 무슨 프로젝트? 하리는 떨렸다. 제로 블러드. 희귀 혈액형 DNA 복제 실험. 그리고 나는 실험체가 됐어요. 도연은 숨이 막혔다. 그들은 내 난자를 강제로 채취했어요. 그리고 당신 정자 샘플도. 우리가 의대 때 기증했던 거 기억나죠? 그걸로 수정란을 만들었어요. 인공 임신이었어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 지키려고 했어요. 그들은 위험해요. 병원장, 제약사, 정부까지 연루됐어요. 당신까지 끌어들일 수 없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요. 당신도 아이들도.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날 밤 도연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 쌍둥이를 바라봤다. 작은 생명 2개. 그의 아이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이 아이들을, 그리고 하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년 전 부산의과대학. 강도연과 최아리는 같은 해 입학한 동기였다. 둘 다 장학생이었다.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컸다. 도연은 시골 출신이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간신히 아들 학비를 댔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고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다. 잠은 하루 4시간. 그래도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다. 하리는 고아였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국가 장학금으로 대학에 들어왔다. 그녀는 줄기세포 연구에 미쳐 있었다. 언젠가 불치병을 고치는 연구를 하고 싶어. 그게 그녀의 꿈이었다. 두 사람은 해부학 실습실에서 처음 만났다. 이 근육 이름이 뭐예요? 하린이 물었다. 광배근이요. 도연이 대답했다. 어떻게 다 외워요? 새벽마다 공부하거든요. 신문 배달 가기 전에. 하린은 그의 얼굴을 빤히 보았다. 진짜 대단하네요. 도연은 웃었다. 당신도요. 보육원 출신이라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그날부터 둘은 함께 공부했다. 도서관, 실습실, 카페. 항상 붙어 다녔다. 가난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5년 후 도연이 고백했다. 하린아, 나 너 좋아해.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5년 동안 계속 좋아했어. 하린은 웃었다. 나도. 그해 겨울, 도연은 싸구려 반지를 사서 프로포즈했다. 이거밖에 못 사. 미안해. 바보. 이게 제일 예뻐. 하린은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약혼했다. 결혼은 졸업 후로 미뤘다. 둘 다 가난했기 때문이다. 졸업 후 도연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됐다. 밤낮 없이 일했다. 하린은 병원 연구소의 줄기세포 연구원이 됐다. 둘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도연아, 우리 돈 좀 모이면 작은 집 하나 사자. 그래. 우리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년 전 어느 가을날. 하린이 전화했다.
도연아, 연구소에서 큰 프로젝트 제안이 왔어. 성공하면 연구원으로 정식 임용된대. 진짜? 축하해. 근데 좀 바빠질 것 같아. 당분간 자주 못 볼 수도 있어. 괜찮아. 내 꿈이잖아. 열심히 해. 그게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였다. 일주일 후 할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도연아, 나 좀 피곤해. 많이 힘들어. 오늘 저녁에 볼까? 아니, 오늘은 안 돼. 미안해. 할인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도연은 불안했다. 하지만 믿었다. 그녀를. 2주 후 할인이 문자를 보냈다. 도연아, 미안해. 나 잠깐 쉬고 싶어. 연락 좀 늦을게. 무슨 일이야? 만나자. 제발. 답장은 없었다. 그 후로 할인은 사라졌다. 전화는 꺼졌고 집은 비었고 연구소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만 했다. 도연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 실종은 범죄 혐의 없으면 수사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제발 그냥 찾기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본인 의지로 떠난 거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연은 직접 찾았다. 연구소 주변을 돌았고 그녀의 친구들을 찾아갔고 CCTV를 뒤졌다. 하지만 허사였다. 6개월이 지났다. 도연은 포기하기 시작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레지던트 일은 계속됐고 삶은 계속됐다. 1년이 지났다. 도연은 그녀를 잊으려 했다. 하지만 잊히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 도연아, 미안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2년이 지났다. 도연은 체념했다. 그녀는 자신을 떠난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 만삭의 몸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채로. 병실에서 할인은 말했다. 도연,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 강제로 끌려간 거야. 누가 당신을 끌고 간 거예요? 병원장 조기훈. 그가 날 실험체로 만들었어. 프로젝트 이름은 제로 블러드. 희귀 혈액형 DNA를 복제하는 불법 실험이었어.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어. 그들은 권력자들이야. 정부 고위직 제약사 회장, 병원 이사진까지 연루돼 있어. 신고하면 나도 당신도 죽을 수 있었어. 그래서 혼자 도망친 거예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어. 그들은 이 아이들을 실험체로 쓰려고 했어. 태어나자마자 혈액을 뽑고 DNA를 분석하고 평생 실험실에 가두려고 했어.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찾을 거예요. 할인은 그의 손을 잡았다. 도연, 나 혼자서는 못 이겨. 도와줘. 제발. 도연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같이 싸워요. 끝까지. 할인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도연.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다.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할인을, 아이들을, 그리고 진실을 지켜내겠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해도. 분만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도연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했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서 그는 수백 건의 위기를 다뤄왔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환자는 할인이었고 지금 그의 손에서 두 개의 생명이 태어나고 있었다. 첫째 나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외침과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어 3분 후 둘째도 세상에 나왔다. 쌍둥이였다. 하리는 진통제에 취해 의식이 흐릿했지만 그녀의 손은 도연의 팔을 붙잡았다. 아이들, 꼭 지켜줘. 그녀의 목소리는 간청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간호사가 작성 중인 신생아 기록지에 멈췄다. 혈액형란에 적힌 글자가 이상했다. 잠깐만요. 도연이 기록지를 가로챘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혈액형 RH-널 부모 불명 특이사항 즉시 본관 3층 연구소 통보 요망. 부모 불명이라니 산모가 여기 있는데요. 도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게 저도 지시받은 대로 쓴 거예요. 간호사는 눈을 피했다. 위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RH-널 신생아는 무조건 이렇게 기록하라고. RH-널. 도연은 그 단어를 알고 있었다. 전 세계에 50명도 채 안 되는 황금 혈액이라 불리는 희귀 혈액형. 그런데 쌍둥이 모두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기록지를 촬영했다. 그리고 2년 전 할인이 사라지기 직전 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다. 도연아, 나 위험해. 병원이 이상해. 제로 블러드 프로젝트. 절대 믿지 마. 당시 그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할인이 과로로 착란을 일으킨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연은 신생아실로 아이들을 옮긴 뒤 병원 내부망에 접속했다. 레지던트 권한으로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는 응급실에서 일하며 익힌 해킹 기술로 시스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폐쇄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파일을 발견했다. 프로젝트명 GERO BLOOD- 희귀혈액형 인체 복제 및 장기 이식 적합성 연구. 주간 조기훈 병원장 협력 바이오젠 제약. 실험체 목록 7호- 최아린여 31세 줄기세포 연구원. 특이사항 자연임신 유도 성공. 쌍태 임신 확인. 예상분 만일 2025.1일 10일. 오늘 날짜였다. 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할인은 실험 대상이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누군가의 계획된 결과물이었다. 그가 파일을 더 열어보려는 순간 화면이 꺼졌다. 동시에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는 병원 보안팀 완장이 아니라 생명공학연구소 출입증이 달려 있었다. 강도연 선생님, 잠시 함께 가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이건 단순한 병원 내부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 제약사, 그리고 사라진 산모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죄송하지만 환자 차트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요. 도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며 옆문으로 빠져나갔다. 남자들이 뒤쫓았지만 그는 응급실 복도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하 계단을 타고 내려가며 그는 결심했다. 할인을 지켜야 한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병원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옆 CCTV 사각지대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는 쌍둥이를 내려다보며 냉소를 지었다.
치료의 결과물. 드디어 완성됐군.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진실은 항상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 분만 후 사흘째, 이하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쌍둥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손, 작은 발. 숨 쉬는 것조차 신비로웠다. 간호사가 다가와 속삭였다. 과장님, 혈액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멈췄다. RH-널. 남아와 여아 모두 동일한 혈액형이었다. 세계에서 50명도 채 안 되는 황금 혈액이라 불리는 희귀 혈액형. 이안의 손이 떨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집안에 이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어진 가계도에 명확히 기록된 특이 형질. 이게 우연일 리 없어. 이안은 중얼거렸다. RH-널은 부모 모두가 특정 유전자를 가져야만 발현된다. 확률은 1000만 분의 1. 가현과 자신 사이가 아니라면 이 아이들이 태어날 수 없었다. 그는 급히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가현의 과거 의료 기록을 찾았다. 1년 전 그녀가 병원을 떠나기 직전의 기록들.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다. 비공개 검사 로그. 접근 권한은 병원장과 연구의사로만 제한되어 있었다. 이하는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문구가 그의 숨을 멎게 했다. 윤가현 산모 비밀 유전자 샘플 수집 완료. 임상 프로토콜 B-7 진행. 이하는 서류를 더 파헤쳤다. 1년 전 가현이 내부 고발했던 제약사 임상 조작 사건. 그때 문제가 된 것은 불임치료제 임상 데이터 조작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임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누군가가 대리 샘플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리 샘플의 출처가 가현 본인이었다. 이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가현은 그때 무엇을 알았던 걸까? 왜 그녀는 침묵했을까? 아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그는 다시 로그를 확인했다. 마지막 접근 기록은 병원장 최성훈이었다. 접속 시간은 가현이 해고당한 바로 그날 밤. 이 새끼가 이하는 이를 악물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가현을 파멸시킨 것도, 그녀를 허위 제보자로 몰아간 것도 모두 이 기록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증거가 살아 숨쉬는 두 아이로 태어난 것이다. 어떤 비밀은 사람의 목숨보다 무겁다. 이하는 급히 가현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산후 회복 중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가현 씨. 이한이 문을 두드렸다. 가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세요? 이한은 문을 닫고 그녀 앞에 섰다. 내 아이들 맞죠? 가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어요. 거짓말 마세요. RH-널이에요. 둘 다. 이한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가현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1년 전 제가 내부 고발하기 직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연구의사가 저를 불러서 특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그때 체열을 여러 번 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게 단순한 검진이 아니었다는 걸요. 가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실험 대상이었어요. 제 유전자 샘플을 추출해서
당신의 샘플과 결합시켰던 거예요. 인공수정 형태로. 이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친 저도 임신 사실을 3달 뒤에야 알았어요. 병원을 떠난 뒤였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당신과 저 사이의 아이라는 걸. 이하는 고개를 들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있었겠어요? 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저를 버린 사람이었고 저는 이미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이하는 가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이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밝혀낼 거예요. 진실을 전부 다. 그리고 이번엔 당신을 지킬 거예요. 그날 밤 이하는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했다. 로그 기록, 임상 계약서, 샘플 추출 동의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병원장과 제약사 대표 간의 비밀 이메일. 그는 이 모든 걸 들고 세상과 맞설 준비를 했다. 어떤 진실은 목숨을 건 싸움을 요구한다. 사흘 후 이하는 가연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가연은 얇은 카디건을 여미며 그를 바라봤다. 왜 여기로 부르셨어요? 안전한 곳이 필요했어요. 이하는 USB를 꺼냈다. 이게 뭔데요? 당신을 파멸시킨 모든 증거예요. 가연은 USB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병원 시스템에 남아 있었어요. 놈들은 삭제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백업 서버엔 전부 남아 있었어요. 이한이 설명했다. 임상 데이터 조작, 무단 유전자 샘플 채취, 인공수정 불법 시술.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연은 USB를 꽉 쥐었다. 이걸로 싸울 수 있을까요? 싸워야 해요. 이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대로 두면 당신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위험해요. 놈들은 증거를 없애려 할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기록이든. 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알아요. 저도 각오는 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사실 저도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게 뭔데요? 병원장과 제약사 대표의 통화 녹음이에요. 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1년 전 제가 해고당하기 직전에 우연히 녹음하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운다. 이하는 USB를 받아들고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병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샘플 처리는 끝났나? 네, 윤가연 건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임상 실패 기록은 전부 그녀의 샘플로 대체했고요. 좋아. 그럼 이제 그녀를 제거해.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어서 병원에서 쫓아내. 알겠습니다. 그럼 정의한 과장은요? 걔는 가족 압박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해. 어차피 병원 이사진에 장인어른이 계시니까. 녹음이 끝났다. 이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개자식들. 가현은 고개를 숙였다. 이걸 들고도 저는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도 저를 버렸고 세상도 저를 믿지 않았으니까. 이하는 가연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는 달라요. 우리 함께 싸워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정말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옥상에서 내려와 변호사를 찾아갔다.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 박준혁. 그는 증거들을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소하시죠. 병원장과 제약사 대표 모두요? 이한이 물었다. 네. 업무상 위조, 생명윤리법 위반, 개인정보 불법 사용. 여러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진실은 스스로 빛난다. 고소장이 제출되고 이틀 뒤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병원장 최성우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정의한 과장을 당장 정직 처분하시오. 하지만 이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하는 단상에 섰다. 저는 이 병원 산부인과 과장 정의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건 1년 전 발생한 의료윤리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는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다. 기자들이 술렁이었다. 윤가연 박사는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병원과 제약사의 불법 실험 대상이었고 그 사실을 밝히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이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이한은 계속 말했다. 저는 1년 전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그날 밤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다. 여론은 들끓었다. 병원 앞에는 시민단체가 모여들었다. 진실을 밝혀라. 윤가연 박사에게 사과하라.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세윤의 아파트는 을씨년스러웠다. 창문마다 신문지가 붙어 있었고 현관문에는 3개의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도연이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들어오세요. 빨리. 한세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39살이었지만 50대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반쯤 빠져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긴 흔적으로 가득했다. 도연이 거실에 들어서자 한세윤은 재빨리 문을 잠갔다. 벽에는 신문 스크랩과 출력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국립병원 의료사고 은폐, 제약사 뇌물 의혹, 실종 산모 5명, 공통점은 당신도 그들한테 쫓기고 있군요. 한세윤이 커튼 틈으로 밖을 확인하며 말했다. 제로 블러드 프로젝트. 그게 뭡니까? 도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세윤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그 프로젝트의 초기 연구원이었습니다. 2021년에 시작됐어요. 원래 목적은 순수했습니다. RH- 스널 희귀혈액형 환자들을 위한 인공혈액 개발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낡은 USB를 꺼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조기훈 병원장이 바이오젠 제약에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는 인간 복제로 변질됐어요. 도연의 주먹이 쥐어졌다. 복제요? 정확히는 유전자 편집 출산입니다. 희귀혈액형을 가진 여성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난자에 특정 유전자를 주입하고 임신을 유도했어요. 태어난 아이들은 장기 공여자 은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다. 그럼 할인도. 최할인 연구원은 실험체이자 동시에 연구자였어요. 한세윤이 책상 위 파일을 펼쳤다. 거기엔 할인의 사진이 있었다. 2023년 촬영된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서 있었고
표정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실험 대상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희귀혈액 연구에 참여한다고만 알았죠. 하지만 정기검진이라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호르몬 주사를 놓았고 유전자 조작된 배아를 이식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 건 임신 5개월 때였어요. 도연은 사진 속 할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녀가 도망친 겁니까? 한세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2023년 11월 그녀는 연구소에서 탈출했습니다. 저도 그때 사표를 냈어요. 하지만 조기호는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병원장 조기훈이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악수하는 사진이었다. 배경에는 바이오젠 제약 이사회라는 플래카드가 보였다.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조기훈은 그저 얼굴 마담이에요. 진짜 위험한 건 그가 사진 속 한 남자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 사람, 바이오젠 연구이사 윤태식. 그는 정부 보건복지부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합작이에요.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병원 내 범죄가 아니었다. 국가 차원의 은폐가 가능한 사건이었다. 증거는 있습니까? 도연이 물었다. 한세윤은 USB를 건넸다. 여기 모든 게 있습니다. 실험 보고서, 피험자 명단, 자금 흐름,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망한 산모 7명의 부검 기록도요. 공식적으로는 출산 합병증으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실험 부작용이었습니다. 도연이 USB를 받아들려는 순간 창문이 깨졌다. 총성이었다. 한세윤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엎드려요. 도연이 소리쳤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세윤을 끌고 부엌으로 숨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USB 어디 있어? 한세윤이 신음하며 물었다. 도연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USB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저들이 먼저 들어올 것이라는 걸. 뒷문으로 나가세요. 한세윤이 피를 흘리며 말했다.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제발.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뒷문으로 뛰어나갔다. 뒤에서 한세윤의 비명이 들렸지만 도연은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주머니 속 USB에는 수십 명의 생명과 진실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PC방 구석자리에 몸을 숨겼다. 새벽 3시 네온사인만이 거리를 밝히는 시간.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한세윤에게서 받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이 열렸다. 수백 개의 문서와 사진, 동영상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손을 떨며 하나씩 확인했다. 실험 대상자 명단, 그 안에 할인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끔찍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7호- 최할인. 임신 유도 성공. 쌍태 임신 확인. 예상 장기 적합률 94%. 출산 후 격리 및 추가 실험 예정.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격리. 그들은 할인을 다시 잡아갈 계획이었다. 그는 재빨리 파일을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박지수. 그녀는 의료 비리를 다룬 기사로 여러 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었다.
30분 후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박지수를 만났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게 정말 진짜라면? 박지수가 USB 내용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에요. 국가범죄입니다. 기사화할 수 있습니까?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48시간은. 박지수의 말이 끊겼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도연은 전화를 받았다. 강도연 선생. 차갑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USB는 우리에게 돌려주시죠. 당신들이 누군지 알아요. 바이오젠 제약 그리고 조기훈. 도연이 맞받아쳤다. 전화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영리하시군요. 하지만 영리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당신 뒤에 검은색 승용차가 보일 겁니다. 도연은 뒤를 돌아봤다. 정말로 검은 차가 서 있었다. 박지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최아리는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USB를 돌려주면 그녀를 풀어주죠. 안 그러면 쌍둥이도 함께 사라질 겁니다. 도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 그건 당신 선택에 달렸습니다. 일시간 드리죠. 부산항 3번 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함정이에요. 박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믿어줄까요? 상대는 정부 부처와 연결된 조직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할인을 포기할 순 없어요. 그는 USB를 박지수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이 가지세요. 제가 일시간을 벌게요. 그 사이에 기사를 내주세요. 온라인이든 어디든 최대한 빨리요. 미쳤어요? 박지수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쪽으로 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전 의사입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살려야죠. 그는 박지수를 뿌리치고 택시를 잡았다. 부산항으로 향하는 밤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컨테이너 야적장에 도착했을 때 사방은 어둠뿐이었다.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미로처럼 쌓여 있었고 바람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렸다. 왔습니다. 도연이 소리쳤다. 한참 후 컨테이너 사이에서 불빛이 켜졌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에 의자에 묶인 채 입에 테이프가 붙은 할인이 있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총구가 그를 겨냥했다. USB부터.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먼저 그녀를 풀어주세요. 협상은 우리가 합니다. 남자가 냉소를 지으며 할인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10초 드리죠.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는 USB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박지수에게 준 것이 진짜였고 그의 주머니에 있는 건 빈 USB였다. 여기 있어요. 도연이 USB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남자가 USB를 주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확인했다.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총성이 울렸다. 도연은 컨테이너 뒤로 몸을 던졌다. 총알이 쇠붙이에 튕기며 불꽃을 일으켰다. 그녀를 죽여. 남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불빛이 야적장을 밝혔다. 박지수가 신고한 것이었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도주했고
도연은 재빨리 할인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테이프를 뜯고 밧줄을 풀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도연이 그녀를 껴안았다.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아이들은 안전해. 내가 지킬게.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답답했다. 도연과 할인은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불안했다. 경찰 중에도 매수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새벽 5시 조사가 끝나고 도연은 복도에서 할인을 만났다. 그녀는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이들 보러 가야 해.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위험해. 병원에 돌아가면.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수였다. 기사 나갔어요. 지금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박지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국립병원 불법 유전자 실험 의혹, 조회수가 30만을 넘었어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세상이 알았다. 그들은 더 이상 마음대로 은폐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찰서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도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뒷문으로 나가요. 도연이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경찰의 도움으로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병원 근처 모텔로 숨었다. 도연은 신생아실에 전화를 걸었다. 쌍둥이 상태 어떻습니까?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병원장실에서 아이들을 특수병동으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특수병동. 그곳은 중환자실도 아니고 신생아집 중치료실도 아니었다. 그곳은 연구소와 연결된 격리구역이었다. 절대 옮기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할인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위험해요. 지금 당장 데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병원은 지금 기자들로 가득할 텐데. 할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오히려 기회예요. 모두가 정문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다시 택시를 탔다. 병원 정문은 예상대로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 차량도 여러 대 보였다. 도연과 할인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 신생아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보안요원 2명이 서 있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보안요원이 그들을 막았다. 저 강도연 레지던트입니다. 환자 차트 확인하러 왔어요. 지금은 병원장 지시로 모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됩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비명이 들렸다. 기자들이 경비를 뚫고 올라온 것이었다. 보안요원들이 그쪽으로 달려갔고 도연과 할인은 그 틈을 타 신생아실로 뛰어들었다. 인큐베이터 안에 쌍둥이가 잠들어 있었다. 작고 연약한 생명.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유리에 손을 댔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도연은 재빨리 아이들의 팔찌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 그는 간호사에게 설명했고 비상퇴원 절차를 밟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이거 사인하세요.
도연이 서류를 할인에게 건넸다. 보호자 동의하에 전원 조치입니다.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이동용 인큐베이터에 조심스럽게 옮겼다. 하지만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앞이 막혔다. 조기훈 병원장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강 선생, 이러지 마세요. 조기훈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아이들은 특별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해요. 당신이 말하는 안전이 뭡니까? 실험실 유리관 안에 가두는 것? 도연이 맞섰다. 조기훈의 표정이 굳었다. 언론이 뭐라든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학 발전을 위해 사람을 실험 도구로 쓰면서요. 그 할인이 분노로 떨며 소리쳤다. 제 몸에 허락도 없이 약물을 주입하고 제 아이들을 장기 은행으로 만들려던 당신들이 증거가 있습니까? 조기훈이 비웃었다. 언론 플레이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뒤에는 정부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기훈 생명윤리법 위반 및 상해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들이밀었다. 조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요? 영장에 어떻게? 박지수 기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다. USB에 담긴 실험 기록, 피험자 명단, 자금 흐름 모두 확보했습니다. 조기훈이 체포되는 동안 도연과 할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병원을 빠져나와 구급차에 아이들을 실었다. 목적지는 국립의료원. 거기엔 신뢰할 수 있는 도연의 은사가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할인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안아봤다. 작은 손, 작은 발. 그녀의 눈물이 아이들의 이마에 떨어졌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할인이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해냈어요. 이 아이들을 지킨 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다. 3개월이 지난 2026년 2월, 도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할인, 그리고 한세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다. 증인은 제로 블러드 프로젝트가 국가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십니까? 야당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했다. 도연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생명공학진흥원에서 바이오젠 제약에 지급한 연구비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7억 원이 희귀혈액 연구라는 명목으로 집행됐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졌다. 그리고 이것은 도연이 또 다른 문서를 들어 올렸다. 연구비 집행 승인 결제 문서입니다. 서명자는 당시 복지부 차관 이석진. 현재 장관으로 재직 중인 바로 그분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여당 의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여당 의원이 소리쳤다. 증인이 어떻게 내부 문서를 입수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제공했습니다. 한세윤이 마이크를 당겼다. 저는 프로젝트의 초기 연구원이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자료를 복사해 뒀습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합작 범죄입니다. 카메라가 한세윤에게 집중됐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또 다른 의원이 물었다.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식 확인된 피해자는 12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실험 대상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저는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험 도구였어요.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들은 누군가의 계획서 안에 있는 품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실험입니다. 나치 독일의 인체 실험, 일본 731부대, 미국의 터스키기 매독 실험. 우리는 역사책에서 그런 끔찍한 사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다. 카메라는 할인의 눈물을 클로즈업했다. 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증인의 진술은 매우 심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추가 수사를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도연과 할인은 국회 뒤편 벤치에 앉았다. 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끝났어. 할인이 중얼거렸다. 아직 재판이 남았어요. 조기훈과 윤태식, 그리고 이석진 장관까지. 도연이 말했다. 그래도 세상이 알았잖아. 더 이상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다. 이석진 보건복지부 장관 사표 제출. 바이오젠 제약 대표 윤태식 출국 금지 조치. 그리고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수였다. 도연 씨, 특종입니다. 윤태식이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위치를 추적했는데 인천공항 프라이빗 라운지에 숨어 있었대요. 지금 구속영장 신청 중입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박 기자님. 기자님 아니었으면 우린 천만에요. 전 제 일을 한 거고 당신이 진짜 영웅이에요. 박지수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나저나 쌍둥이들은 어때요? 건강해요. 국립의료원에서 잘 돌봐주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할인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우리 인생이요. 할인은 미소 지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다. 한 달 후 법정. 조기훈은 징역 12년, 윤태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석진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피해자 12명에게는 국가배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도연과 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정을 나서며 마주한 햇살이었다. 그리고 국립의료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들의 아이들이었다.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해. 할인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희망. 그리고 빛. 할인이 웃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났지만 빛 속에서 자라날 아이들이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희망, 강빛. 그 이름들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2027년 봄 제주도 서귀포.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진료소. 간판에는 도연할인 가정의학과라는 글씨가 소박하게 걸려 있었다. 도연은 35이 됐고 할인은 33이었다.
그들의 쌍둥이 희망이와 비치는 돌을 지나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따. 희망이가 비틀거리며 도연에게 달려왔다. 도연은 웃으며 딸을 안아 올렸다. 우리 희망이 오늘도 잘 걸었네. 비치는 할인의 치마를 붙잡고 있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지만 미소만큼은 햇살처럼 밝았다. 진료소는 바쁘지 않았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이었고 하루에 5명 정도의 환자만 찾아왔다. 하지만 도연과 하리는 만족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의사로서의 보람이 여기에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혈압약 받으러 왔어요. 80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도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아이고, 덕분에 잘 지내요. 선생님이 이 마을에 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진료를 마치고 할머니를 배웅한 후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파란 바다와 초록 들판,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한라산. 이곳은 부산의 그 추운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뭐 생각해? 그 할인이 그의 옆에 섰다. 그때 생각하고 있어요. 3년 전, 할인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후회해? 아니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 할인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불안이 없었다. 대신 평온함과 희망이 있었다. 오후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나갔다. 희망이와 비치는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었다. 도연은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하리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엄마 봐. 희망이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왔다. 예쁘다. 우리 희망이가 찾았구나. 비치도 작은 돌을 주워와 할인에게 건넸다. 할인은 두 아이를 꼭 안았다. 3년 전 이 아이들은 실험체 치료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사랑스러운 쌍둥이 자매였다. 저기, 도연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돌고래떼가 바다 위로 뛰어오르고 있었다. 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세상은 평화로웠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수였다. 도연 씨 잘 지내죠? 제주도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소식 들었어요? 이석진 전 장관,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 났대요. 징역 8년. 그렇군요.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그 사건은 그에게 분노나 고통이 아니었다. 그저 지나간 과거였다. 그리고요, 박지수가 이어 말했다.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생명윤리 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도연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법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할인에게 소식을 전했다. 할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끝났구나. 응. 이제 진짜로 끝났어.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도연과 할인은 베란다에 나와 앉았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연아. 할인이 조용히 불렀다. 응. 우리 결혼하자. 도연은 놀라 할인을 바라봤다. 할인은 수줍게 웃고 있었다. 3년 전에 못한 거 이제 하고 싶어. 제대로. 도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성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아이들이랑 박 기자님이랑 한세윤 선배랑 이 해변에서 조촐하게.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더 좋겠다. 한 달 후 정말로 그들은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5명뿐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따뜻했다. 희망이와 비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잎을 뿌렸고 박지수는 사진을 찍었으며 한세윤은 축사를 했다. 여러분은 지옥을 통과했지만 끝내 희망을 지켰습니다.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연과 하리는 키스했다. 파도 소리가 축복처럼 들렸다. 그날 밤 도연은 일기를 썼다. 2027년 4월 15일. 오늘 하린과 결혼했다. 3년 전 우리는 실험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됐다. 희망이와 비치는 더 이상 치료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저 우리의 딸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사라진 기록 속의 인물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도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하리는 아이들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 평화는 계속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으니까. 진실을 밝혔고 사랑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남았으니까.